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데 이례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군에 포착됐습니다. 발사는 10여 분간 진행됐는데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미사일 제어는 분석 중입니다.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한 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은 18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동해상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이 참여한 한미해상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주로 한미연합 훈련 전이나 훈련 종료 후에 위협수단으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해 왔는데 훈련 기간 중에 발사가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미연합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은 도발을 자제해왔단 말이죠. 자기들이 며칠 전에 발사를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강도로 거기에 대한 그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또 내일 한국을 찾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인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내일 종료될 예정으로 군은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가 최근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민간 위성이 촬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3번 갱도 옆으로 새 입구가 보이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3번 갱도의 복구가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다음 달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앞둔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미국 중간선거 직전 위기감을 높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핵무기의 소형화 시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술 핵 운영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 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정원은 다만 핵실험 시기는 예측일 뿐 실제 가능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과 주변에 대한 분석도 내놔 김 위원장이 다시 체중이 는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딸 김주혜로 추정되는 소녀가 행사에 나타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MBC를 집단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장 면담 등을 요구했는데 MBC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집권 여당의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MBC 본사 정문 앞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MBC를 찾았습니다.
MBC 박승대 사장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당장 나오세요. 조작 방송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의원들은 MBC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폄훼하는 조작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회계 참사로 주장하여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입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사퇴는 물론 MBC의 민영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라고 맞섰고 언론 탓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 해라. 한편에선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으며 의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항의 방문에 대응하지 않았고 의원들은 30여 분간 피켓 시위를 벌이다 돌아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MBC의 보도경위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실이 보냈던 공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야당과 잘 협력해보겠다는 박진 장관의 발언을 잘라서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만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영상에는 박진 장관의 발언 자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정작 의원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MBC가 잘라서 내보냈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인 성명서를 작성한 겁니다. 또 대통령실의 해명 요구 공문에 MBC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성명서엔 답변 제출을 거부할 시 의법 처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추가해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오늘도 비속어 논란에 시간을 끄는 것은 대통령실의 무책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쌍방울 의혹 수사는 이전 부지사를 넘어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 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 3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법인용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해인가 설명할게요.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호텔 숙박비와 병원비, 자녀들의 배달 음식비 등에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용이 대부분 이 전 부지사가 공직 또는 공공기관장일 때 이뤄졌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도 쌍방울로부터 급여 명목에 9천만 원을 받았고 아들도 계열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았지만 회사에 출입했던 기록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전 부회장도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으세요? 억울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혹시 이화영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수수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참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사업권을 북한과 약정했는데 이후 계열사 주식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살피는 한편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구속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